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영상 이후로 지난 2주 동안 제가 여러 분들하고 얘기 나눴던 저희 아이에 대해 한 걸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그 정신과 의사죠. psychologist, 심리학, 정신심리학 의사를 만나서 아이의 상태를 체크업을 했었습니다. 한동안. 지금은 선택이 돼버렸어요. 예전까지는 계속 의사를 만나서 아이의 행동을 보고, 그리고 아이가 하는 액션, 그쵸? 그것도 뭐 하나의 행동이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들을 한 30분 정도 보고, 그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번 마지막 방문 때는 저희 그 의사께서 물론 그분도 굉장히 그분도 자폐 아이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의 아이는 대학생이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학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친구고, 자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레벨에 있는 친구죠. 근데 저희 아이를 보고 그동안 느꼈던 걸 얘기해 주셨는데, 해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당신의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심리학자라는 게 그렇죠. 정신심리학이라든가 신경전신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환자하고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고, productive한 conversation이 아니고 생산적인 대화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대화가 진행이 돼야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 아이가 느끼는 지금 현재 그 feeling, 이런 거, 감정, 그 다음에 아이가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지난 마지막 방문에 이어서 오늘 뭐 닥터를 만나는 날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땐 어떻게 그걸 딜하고 해결을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이는 저희 영상을 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중증장애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중증처럼 안 보여요. 이제 그렇게 유스트 된 것 같아요. 아빠라서. 말 못하고 뭐 행동이 좀 그렇고 못 배우고 배울 능력이 안 되고 그 여러 가지 장애가 복합적으로 있는 아이니까 그냥 뭐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익숙함이 있고, 그런데 이제 닥터는 뭔가를 가이드 해주고 싶고 아이한테도, 근데 아이가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 보고 선택이라 그랬어요. 이젠 오고 싶으면 오고, 딱히 와도 아이한테는 해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제가 닥터한테 갈 때 저희 아이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뭘 얻는다는 뭐 특별한 그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기대치도 사실은 없었고요. 그냥 아이의 메디컬 의료 기록에 이러이러한 진단을 받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다 남기고 싶어서 그동안 봤었던 건데, 지금은 또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글로 표현하면 되는데 저희 아이는 글조차가 아예 안 되는 아이니까, 지금 제 마음에 의사를 만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에요. 중증 장애한테 해줄 게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 자폐 전문 의사죠. 뉴로 디벨롭먼트, 신경 발달 의사에 저희 아이를 보는 그 닥터도 꽤 오랫동안 저 아이를 봤거든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뉴로 디벨롭먼트 닥터도, 오티즘 전문의도 뭐 보고 그냥 약은 잘 먹니, 잠은 잘 자니, 그냥 막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있으면 의사 표현을 하면 그 의사 표현을 존중해 줘라, 뭐 이 정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아빠로서는 사실 의사를 만난다는 거는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쯤에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착잡하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뭐 이제 곧 성인이 되죠. 미국 나이로 18살이면 성인인데 이제 3년 남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그동안 제가 한참 쭉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는 뭘 해줄 수 있지 아빠로서 라는 저에 대한 질문도 해봤고요. 저야 뭐 지금처럼 똑같죠. 특별히 바뀔 게 없고 또 바꿔줄 하는 것도 없어요. 이제 나이가 너무 커버렸고 뭐 새로운 걸 배우기에 머리나 이런 행동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셜 워커라고 그러죠. 사회복지사를 만났어요. 저 미국의 경우는 리지오널 센터라고 지역에 속해 있는 여기 사회복지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그 사회복지사도 저랑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중증장애 티네이저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활동성이 있고 또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다면 뭐 춤을 좋아한다든지 축구를 좋아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한국에 OCD죠. Conversive Disorder가 있는 애들은 그 강박 장애가 있는 애들은 하나라도 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거나 뭘 할 수 있는데 저희 아이는 zero interest예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 어프록시아라고 합니다. 그 뭐 제 영상들 수십 개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브레인에서 생각하는 게 이 그 몸의 근육으로 전달이 되질 않아서 그 행동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복합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공을 찬다, 축구를 한다 그러면 공을도 봐야 되고 주변도 의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퍼포먼스도 보여줘야 돼. 이건 굉장히 우리 애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제 겨우 두 가지 태스크가 지금 요즘 실행 중이긴 한데 두 가지 태스크를 시켰을 때 50-50는 넘은 것 같아요. 한 6 out of 10인가 6번 정도 60%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 가지 태스크 시키면 거의 페일이에요. 못해요. 이런 아이에게 다른 스포츠라든가 댄스라든가 어떤 그림 그리기라든가 상상을 해야 되고 손이 움직여야 되고 상상하는 걸 표현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이고 굉장히 그 아이한테는 너무너무나 괴로운 일을 어, 시키는 게 맞는가 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아이는 자기 능력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익숙해진 거 아빠 뭐 이렇게 이제 겨우 말 시키면 아빠 정도는 따라하는데 그 외에는 하는 말도 거의 없고 그리고 말로 시키는 것보다 내가 아빠 말을 못하면 말로 아빠 가서 뭐 아빠한테 부탁하기보다 그냥 냉장고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꺼내 먹는 게 그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아이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중에 셀프 디터미네이션 자기 선택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기 선택을 해서 자기가 자기 능력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레저 프로그램이죠. 말 그대로 여가 활동인데 그래도 저희는 아이가 말을 그동안 오랫동안 탔기 때문에 말을 타는 걸 했어요. 근데 말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닥 그 말을 이끄는 마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말 조련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이 그냥 앞에 말 끓여주고 그분이 시키는 거 몇 가지 동작만 하면 말 타는 게 끝나는데 그거는 좋아해요. 왜냐면 아이가 그 여러 가지 그 머릿속에 복잡하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액션들이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고 한두 개 정도 쉬운 태스크가 있어요. 손들기 뭐 이 정도 앞에 말 머리 만지기 그 정도는 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저희가 말을 태우고 있긴 합니다. 그 소셜 그 사회복지사 말이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못하니까 그리고 이 중증의 아이들의 티네이저가 거의 다크 사이드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회복지사가 얘기한 걸 얘기하지만 사회복지사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사회복지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받을 서비스가 많지가 않다. 왜? 애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되고, 대화가 되고, 조금이라도 코디네이션이 되는 아이들은 할 게 무궁무진하죠. 이건 부모 굉장히 부지런히 다니면서 다 시켜봐야 돼요. 어떤 게 걸릴지 모르니까. 근데 저희 아이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오퍼튜니티도 주는 것 같아. 기회도 적고 데려다 놔도 안 해요. 누워버리면 끝나니까. 그러면 그냥 돈만 날리다 오는 거예요. 뭐 그런 적이 부지기수입니다. 지난 시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willingly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러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키지도 못하고 안 시킬 수도 없고 난감한 처지에 있었는데, 서비스가 사회복지사 얘기하면 그래요. 어릴 때 서비스는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이가 나아질 거라는, 개선될 거라는, 성장할 거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시킬 수 있게 다 오픈돼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브레인이 좀 굳고 몸이 굳고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되면 그런 아이들, 저희 아이 같은 아이들한테는 오퍼튜니티, 기회가 굉장히 적거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가 고민이 돼서, 어떻게 같이 키워야 되겠냐가 아니고, 예전에는 어떻게 키우자라는 골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의 골은 어떻게 같이 잘 살아가느냐가 골이에요. 물론 이제 저보다 자폐 아이를 혹은 중증 장애 아이를 가지신 분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랑 잘 사는 게 2H예요. 저는 2H라고 정의를 했어요. Happiness and Health예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근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증 장애에 대해서 해줄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이들. 사실 딜레마이기도 하고 어려운 선택이 아닌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의사를 계속 봐야 되느냐, 해줄 게 없다고 하는 의사를 만나야 되느냐. 뭐 그 양반의 의견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도 큰애하고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전쟁 얘기, 정치 얘기, 친구 얘기, 뉴스에 나온 드라마 얘기, TV쇼 얘기, 노래 얘기 등등등의 많은 서브젝트를 나눠서 다양하게 그 아이의 대화 실력과 상상력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만, 저희 둘째 아이한테는 제가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한테도 사실은 이게 패런트 능력의 부재인가? 그러면 아이한테 맞춰주는 게 제 능력인 것 같아요.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맞춰줘야 되고, 둘째는 둘째의 필요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겠고. 그러니까 저와 같은 고민을 여기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도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어려서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그 욕심에 해야죠. 저희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정체 상태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거기서 정체가 돼버린 거죠. 저희 아이는. 근다고 아이가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아는 것도 많아요. 저희한테 얘기 표현을 못해서 만화 보는 캐릭터들인가 이걸 많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디가 부족해서 어디가 안 좋아서 알 수가 없고, 의사들도 뭐 해줄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Anyway, 아마 그냥 오늘 제 영상은 그냥 한풀이이자 이런저런 얘기예요. 의사는 해줄 게 없다 그래 얘기했고, 사회복지사도 너의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나는 이제 이 아이와 같이 잘 사는 걸 고민해야 되겠다. 해피앤 헬티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어려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저와 같은 고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보다 더 심각한 고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다뤄주질 못해서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표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의 그 표현 자체까지 모르고 있어서 참
어쨌든 여태까지 잘 이겨나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저는 아이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버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버틴다고 봐요. 버티는 자가 강한 거라 그랬네요. 강한 자가 버틴다 그랬네요. Either way. 어쨌든 전 버틸 겁니다. 아이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도 부모는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쵸? 운전해서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아침 해서 먹일 수도 있고, 같이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혀 줄 수도 있고, 부모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장애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